네, 1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절은 이 앞까지는 14.3절까지는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14.4절 이후로는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바로 이제 다음 섹션에 나오겠지만 이제 오실레이터를 다루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14.4절에서는 스테빌리티와 관계된 부분을 화수 응답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섹션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도 이 다음 내용에 대해서 오실레이터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책에서는 이 14.4절을 나이키스트에 대해서 뭐 한 페이지 정도, 다음에 개인 마진하고 페이즈 마진에 대해서 또 한 페이지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으면 이제 자동지원 시스템 설계라는 과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다루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과목을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많이 정보가 많이 있을 테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도 되겠죠. 네, 14.4절에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피드백 앰프에 대해서 스테빌리티를 알고 싶다는 거죠. 스테빌리티를 알기 위해서 나이키스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키스 크라이테리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네,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신호가 뭐 임의의 곳에서 출발을 해서 빙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그 사이에 신호가 얻게 되는 게인이 A 곱하기 베타가 되겠죠. A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룹 게인이라고 하죠. 한 바퀴 빙 돌 때, 한 바퀴 빙 돌 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한 바퀴 빙 돌 때, 신호가 얻게 되는 게인이 됩니다. 이 게인을 주파수 응답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복소 공간에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그 플러스의 특징으로부터 스테빌리티 판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S 플레인에서, 실수라고 하는 건 S 플레인이면 S의 실수인 거죠. 허수축이면 S의 허수축이 됩니다. 흔히 뭐 여기 시그마, j 오메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S가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S는 j 오메가라고 놓았을 때 허수죠. 오메가가 더 무한대로 변할 때, 그때 이 A 베타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이 베타라고 요것은 이 S는 J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복소 공간에서, 복소수니까 복소 공간에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A 베타 플레인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즉, 가로축은 A 베타의 실수값이고 세로축은 A 베타의 허수값이 되는 거죠. 이미지널 파트가 되는 거죠. 그걸 플러스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크기, 폴로 코디네이트에서 보게 되면 원점에서부터의 크기와 각도, 위상이죠. 으로 표시를 하면 뭐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게 크기고 각도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F3면 크기가 이만큼이고 각도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오메가가 0일 때부터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까지 계속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플러스를 했을 때 플러스 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 궤적이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실수축이니까 실수축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요쯤에 있었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테이블하고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있더라. 그러면 이제 언스테이블하다. 라고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가정이 여기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뭐냐면 이 A 베타가 A 베타의 폴이 룹게일의 폴이 우반면에 있냐, 언스테이블한 폴을 A 베타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개수가 0일 때, 0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자회로죠. 전자회로 앰프 같은 경우에는 A나 베타가 언스테이블한 폴을 갖고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커만 놔두면서 다 스테이블한 애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성립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제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좀 약간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뭔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이게 이제 A 베타라고 합시다. 혹은 룹게인이라고 할 때, 뭐 룹게인이 아니라도 오픈룹 시스템이라 상관없고요. 이런 거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진의 폴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다항식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DC 게인이 0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0보다 크죠, 일반적으로. 세팅을 하죠.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DC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S는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J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곱하기 0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랬을 때 이게 상수가 되는 거죠. 0이 아닌 상수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모양이 오리진의 폴이 없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궤적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돌아간다라든지 혹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9장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봤었는데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보면 버스 응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RC 커플드였다고 한다면 가장 흔하게 쓰이니까 게인이 이렇게 미드밴드 게인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즉 수가 무한대로 가도 게인은 0으로 가고 수가 0으로 가도 게인은 0으로 갑니다. 게인이 0이면 A 베타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라는 실수값이 되는 거죠. 원점이 되는 거죠, 원점. 그래서 주파수가 DC일 때는 여기 원점이 있고 또 주파수가 아주 하이 프리퀀시일 때도 다시 원점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려져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같은 그런 수업에서 다룰 때에 흔히 보는 그런 궤적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전자회로 수업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드 플랫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회로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거 아니라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이제 개인과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개인과 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개인과 페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고 있었는데 이게 쭉 돌아왔더니 만약에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됐다. 마이너스 180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180도 차이가 됐건 플러스 180도 차이가 됐건 180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신호에 마이너스 곱한 것과 같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될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데까지 얼만큼 여유가 있느냐가 이제 마진이 되는 거죠. 마진이 되고, 개인 마진은 그래서 0dB일 때, 즉 개인 0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 볼까요?
0dB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180도 하고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게 이제 페이즈 마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일 때 게인이 1이 되는 데까지 아직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게 이제 게인 마진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드 플롯을 배울 때 다루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 혹은 뭐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자회로 이 과목에서는 여기 지금 나왔었던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나 혹은 뭐 게인 마진이나 페이즈 마진 같은 것들은 이 이후에 오실레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뭐라고 그러지? 크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소개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구나 하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이게 바로 다음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오실레이터를 배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